일터로의 여행. 오늘의 일터는 사람이 아닌 식물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픈 나무를 돌보며 그들이 이 땅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나무 의사가 있는데요. 나무 의사의 하루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춘천의 나무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나무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택용 원장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이제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나무 병원도 마찬가지로 수목이 아프거나 상처 입었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데가 나무 병원입니다. 나무 의사는 사무실보다 나무가 있는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습니다. 지금도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나가기 위해 바쁘게 장비를 챙기는 중인데요. 진단부터 처치까지 쓰이는 장비가 많아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확인 또 확인을 거듭합니다. 타카 있고 실리콘 있고 코르크 가루 영양제 있고 이상 없습니다. 차에다 다 실으시죠 뭐. 오늘은 약 320년 된 은행나무와 190년 된 느티나무를 보러 갑니다. 두 그룹 모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이기에 더욱 중요한 하루인데요. 오늘 행성읍 관내에 두 군데에서 작업할 겁니다. 그 남산리 우리 송호대학교 쪽 하나 하고 교양리 쪽이라 하거든요. 두 군데에서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장비를 다 챙긴 후 부디 나무가 큰 병을 앓고 있지 않길 바라면서 서둘러 출발합니다. 오늘 횡성군이 의뢰한 첫 번째 나무는 수백 년 전 사찰 입구에서 굳건히 서서 승려들을 든든히 지켜주던 은행나무인데요. 오늘 작업해야 될 이 나무는 제가 뒤에 있는 저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수령이 이 지정할 당시가 300년이니까 2005년도에 지정됐거든요. 보호수로. 그러면 지금 한 20년 더 하면은 수령은 한 320년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나무를 진단하고 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처방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아픈 곳을 저희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끌어안아도 손이 닿지 않을 두께의 나무. 먼저 육안으로 상태를 살핍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관리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이 사이로 장가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가지들이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하는데 이 그늘을 형성해 가지고 광합성을 방해하고 또 통풍을 좀 차단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각종 이제 병충해에 걸리기 쉬운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 속기로 해가지고 다 잘라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들 사이로 은행나무의 색과는 묘하게 다른 듯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건 어떤 자국일까요? 한 3, 4년 전에 여기 이제 썩어가지고 이쪽 부분이 썩어가지고 이게 외과 수술이라 그러거든요. 외과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 참 잘했어요. 깨끗하게 잘 틈없이 잘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이게 크랙이라고 해요. 크랙. 이 크랙이 형성돼 가지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 크랙을 통해 가지고 이 빗물들이 스며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안쪽 부분이 부우가 진행됩니다. 썩어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두드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 요 소리 나죠. 이거 보면 안에 좀 뭐 비어 있는 소리 나죠. 아, 좀 썩어 있구나. 그리고 단단한 부분 소리 틀려요. 그죠? 나무의 썩은 부분을 파내고 충전재로 메워주는 것을 외과 수술이라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 나무의 경우 당장은 외과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안에 벌집이 큰 게 있습니다. 벌집이.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작업할 때. 여기 지금 벌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제 제가 119를 불러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아마 깨끗하게 제거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무 작업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외과 수술은 나중에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외과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먼저 2개의 침이 달린 계측 장비를 사용해 나무의 활력도를 측정하고요. 밑동을 가리고 있던 장가지를 전기톱으로 제거하는 등 나무의사의 일은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나무의사들의 주 업무는 병해충 진단 처방들을 주로 합니다. 지금 나무에 가 보면은 병해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뭐 동물이라든가 바람, 눈에 피해 가지고 나무가 끓기고 닳게 가지고 부후균들이 그쪽 침입해 가지고 나무가 썩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썩는 경우를 많이 떼어주는 업무도 하고 있고, 아까 저 같이 이제 나무가 가지가 늘어진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눈이나 바람에 부러진 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 받침대라든가 줄당김 설치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이번엔 외과 수술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오래된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극진히 보살피곤 했는데요. 치료의 목적이지만 외과 수술도 결국 나무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이기에 간소하게나마 나무를 위한 고사를 지냅니다. 예, 저희들이 보호수를 이제 작업하기 전에 보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이 보통 100년 이상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기 전에 이 나무는 이제 신령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기 전에 안전하게 그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그런 의식 행사입니다. 이 터를 지켜온 느티나무가 앞으로 수백 년 더 건강하게 살길 바라며 본격적인 외과 수술을 시작합니다. 먼저 3, 4년 전 처치해뒀던 수술 부위를 개방해서 썩은 부위를 깨끗하게 비워주는데요. 나무의사라는 직업은 아직까지 좀 생소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거의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사는 실제적으로 가면은 처방 진단하고 처방만 하고 깨끗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다 합니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처방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 형태까지 같이 겸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간 빗물이나 해충이 지나다녔을 안쪽 면에 살균제, 살충제, 방부제를 뿌린 후 경화제 등을 섞어 만든 우레탄으로 빈 공간을 빠짐없이 채워줍니다. 이게 지금 우레탄 폼을 충전시키는 건데요. 이 역할은 이제 공간 부분을 이제 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착 늘어나면서 부부된 부분하고 우레탄 폼이 딱 밀착되면서 그 사이로 공기 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들어가게 더 이상 부부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나무가 이제 성형 효과입니다. 쑥 파인 부분들은 별도로 예전에는 시멘트 가지고 떼었거든요. 그게 나무한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레탄 폼으로 바꿔가지고 이건 가벼우면서도 충전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제 코르크 가루와 실리콘을 섞어 고르게 펴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능숙한 손길을 가졌음에도 그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수목 관리는 정말 경험이 풍부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남들 열심히 하려고 많이 뛰어다니고 있지만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하는데 좀 애석하게도 나무 관한 부분들은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전수가 안 돼 있어요. 섣불리 손을 대가지고 남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외과 수술하다 보면은 그 안에 병이라든가 뭐 돌멩이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오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그런 원인들이 남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배우는 자세로 하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장 5시간이 걸린 외과 수술의 마무리. 거칠게 부순 코르크 가루를 가장 바깥 표면에 뿌려서 인공 수피를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마친 일터로 여행. 당신은 어떤 여행을 즐기고 있나요? 정말 좋습니다. 이 업무가 어떤 자연을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푸른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치료하다 보면 새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막 들을 수 있고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좀 힘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숙달돼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정말 인생을 그 일터로 여행이라고 했지만 내 일터에 여행, 그 일이 아니고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진짜 즐기는 어떤 그런 정도에 되지 않을까. 나무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사는 그와 눈을 맞추고 피부를 맞대며 그간 말 못했던 아픔을 알아주곤 하는데요.
나무와 무언의 교감을 나누는 나무의사의 여행길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You